유럽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장자 상속제도 때문입니다. 상속제도의 불합리는 십자군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가업 승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에는 주식을 찾아오든 뭐라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식평가죠. 대표님의 회사는 비상장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평가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주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익가치에 가중치 3을 두고요. 자산가치에 가중치 2를 줘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3년치를 봐요. 그래서 보통 3년치 세무조정계산서를 가지고 회사의 주식을 평가합니다. 또 재밌는 게 직전 연도의 가중치가 3, 그 전년도가 2, 1. 즉 뭡니까? 지금 대표님의 회사가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대표님들 대부분 그러세요. 뭐 자본금 얼마 안 되는데 뭐 가치 얼마 나오겠어? 근데 실제 평가를 해보게 되면 대표님의 회사 주식은 생각보다 높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대표님, 비상장법인, 특히 중소기업은요, 회사 가치가 높으면 좋을까요? IPO 하실 거 아니라고 한다면 비상장법인은 회사 가치가 높다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많이 냅니까? 상속세, 증여세, 세금만 많이 돼요. 그래서 대표님, 이 공식을 보시면 대략 감각이 있는 대표님들 아실 거예요? 네. 어떻게 회사 가치를 조절하는 게, 어떤 수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자료이긴 한데요. 58억짜리 회사 물려주는데 세금만 얼마요? 15억. 최근에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도 정부에다 가업 승계에 대한 혜택들을 새롭게 부여해 줄 거를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매년 내시죠. 3월 달이 되시면 대부분 이제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를 내시는데 법인세 절세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장 큽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하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해서 거기에 지급하는 인건비나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25%를 세액공제를 받죠. 근데 이 부분은 어려운 건 아닌데요. 대표님들께서 과거에 뭐 어디 컨설팅 받아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라고 합니다. 네. 가짜로 만들어서 이걸 세액공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현재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할 때 1순위로 점검하는 게 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연구 인력이 없다면, 네, 여기서 연구 인력이라는 건 계속해서 앉아서 연구를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중간에 영업도 하고, 뭐 총무도 하고, 뭐죠? 이런 분들은 연구 인력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이건 개정세법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지금 청년 근로자를 고용해서 한 명당 1,000만 원 이상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요. 그리고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는 대표님들 보통 직원 한 명 고용하게 되면 보통 연봉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가 4대 보험료가 차지합니까? 대략 18%에서 20% 왔다 갔다 하죠. 그 중에 18% 중에 종업원이 8%를 부담하고 10%는 법인이 부담하는데 그 법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청년, 고용 증가 인원 중 청년이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서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줍니다. 이 항목들이 대단히 많아요. 가장 큰 거는 대표님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고용유지기업 축축축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특히 고용이 청년만 고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 고용이 증가했었을 때 부여되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사업 승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분을 증여하든, 지분을 상속을 하든, 회사를,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회사 접을 거라고. 예. 근데 청산을 하는 것도 승계예요. 그리고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우회로 매출을 이전시켜가지고 매출을 넘겨주는 것도 승계의 한 방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순간은 언제든 온다는 거예요. 대표님들께서 가업 승계 의향이 있냐 물어보면 87.1%가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상속세가 많이 발생하실 텐데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대부분 다 뭘로 가지고 있습니까? 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현금 보유가 대단히 적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표님 꼭 상속세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비유동 자산에서 유동 자산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회사, 우리나라 농우바이오라는 회사, 예,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넘어갔죠. 요즘 이런 일들이 뭐 37이라는 손톱깎이 회사도 있었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우리나라가 세금 체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예. 이자 소득세, 법인세 다 낮아요. 중국을 뭐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는 제일 높다? 상속세는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상속세법 바뀐 다음에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요. 제가 보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상속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억 초과되는 금액들은 다 50% 세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업 승계와 거기에 따른 상속세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